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명언을 듣습니다. 개 중에는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인 것도 있고,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유독 사무치게 다가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젊은 시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힘든 일을 겪으면 맷집이 세진다는 뜻이구나 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는 지금, 이 말은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평생을 병마와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삶을 뜨겁게 사랑했던 니체의 이야기를 빌려 지난 세월을 버텨낸 당신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당신의 훈장입니다. 선생님, 지난 50년 어떠셨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보이며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끔찍한 상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니체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5살의 아버지를 여의었고 평생 지독한 두통과 구토, 시력 저하에 시달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고 그가 쓴 책들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을 놓고 10년을 식물인간처럼 지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의 종합세트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면 나는 그 덕분에 더 깊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뻔뻔해지거나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쇠가 불에 달궈지고 망치에 맞으며 불순물이 빠져나가 강철이 되듯 인생의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진짜 나만 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남들의 시선, 사회적 성공, 체면 같은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것이 서글프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모진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끝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삶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훈장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그 모든 시련들이 모여 지금의 깊이 있고 단단한 당신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50대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과거의 선택들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만약에 라는 가정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것은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내 삶의 모든 순간, 즉 내가 저지른 실수, 나에게 닥친 불행, 지우고 싶은 과거까지도 그것 또한 내 삶이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조심성 있는 당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뼈아픈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토록 절실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은 고개를 젓겠지만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대답을 YES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참 힘들었다. 죽을 만큼 아팠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인간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인생의 맛을 알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과거의 망령은 사라지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나온 세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굴곡이 당신이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붓질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나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TV를 크게 틀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군중 속에서 벗어나 너 자신과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김 부장, 이 상무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찾아온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비로소 가면을 벗고 맨 얼굴에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며 살다 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나이, 보여주기식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 니체는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잉태했습니다. 당신도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스스로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네 번째, 다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단계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우리네 30, 40대가 그랬습니다. 가족 부양과 사회적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불평 없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둘째는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며 싸우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외치며 세상과 부딪히던 중년의 위기가 바로 이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인생 후반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점잖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하고 잘 웃고 세상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놉니다. 50대, 60대야말로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즐거운 취미를 시작하고 체면 차리느라 못해봤던 서툰 춤을 춰보고 사소한 꽃 한 송이에 감탄하며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벌맨시의 모습입니다. 초인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춤추듯이 가볍고 즐겁게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 후반전, 너무 비장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걱정하지도 맙시다. 지금까지의 고통이 걸음이 되어 이제 당신의 삶은 그윽한 향기를 낼 차례입니다. 아픈 몸을 달래가며 후회되는 과거는 그래, 고생했다 한번 안아주고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밥 한 끼, 차 한 잔, 불어오는 바람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지난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딛고 서 있는 지금의 당신은 참으로 근사하고 위대합니다.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